보통 이제 이미지를 이렇게 불러다가 놓고 이제 위치는 정하는 건 알아요. 그죠? 우리가 이렇게 위치를 정해서 그 위치를 놓고 그 다음에 마스크를 사용하든지 여기서 마스크를 쓰든지 아니면 우리가 쉐입 툴을 이용해서 이렇게 쉐입 툴을 이용해서 정리를 하든지 이거는 얼마든지 이제는 가능해요. 자, 여기다가 줄 겁니다. 아니, 다른 데도 한번 볼까요? 자, 제가 이렇게 불러왔습니다. 여기 레이어에다 줄 거예요. 여기 레이어에다가 뭘 줄 거냐면 FX예요. 스페셜 이펙트라고 합니다. FX 혹은 스페셜 이펙트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이렇게 제가 불러왔고요. 글씨를 쓰셔도 좋아요. 여기다가 제가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효과를 줄 거예요. 이때 FX를 누르시면 돼요. 제일 첫 번째로 보시면 베벨 앤 엠보스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베벨 앤 엠보스.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건 엠보스입니다. 자, 엠보스가 뭐죠? 올록볼록한 걸 엠보스라고 합니다. 네, 이미지를 올록볼록하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아무데나 올록볼록하게 하는 게 아니고 경계를 따라서 올록볼록하게 해줍니다. 자, 베벨 앤 엠보스. 그러면 자, 여기 이미지가 약간 위로 올라온 거 보이시나요? 제일 첫 번째로 쉐이딩을 보시면 됩니다. 쉐이딩의 각도가 있어요. 이거 120도. 그러면 빛이 이쪽에서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그림자가 여기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림자가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렸을 때 이런 그림자로 글씨 쓰는 거 해보셨나요?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중학교 다닐 때 많이 유행해서 해봤는데, 네, 이렇게 글씨를 쓰는 겁니다. 보시면 여기 쉐이딩 각도를 한번 먼저 줘보세요. 그러면 그림자의 방향을 지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사이즈 뎁스가 있네요. 깊이가 얼마나 깊이 있게 줄 거냐, 사이즈 얼마나 크게 줄 거냐, 작게 줘보세요. 그리고 뎁스를 깊게 주면, 자, 소프트는 부드럽게 하기고요. 자, 요철감 있는 이렇게 위로 올라와 있는 글씨 되는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는 스트로크입니다. 여기서 하시면 돼요. 세로 주지 말고 여기서 끄고 내려가서 스트로크를 체크하시면 돼요. 그러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스트로크에 대한 내용으로 바뀌어요. 사이즈입니다. 크기예요. 자, 이렇게요. 그 다음에 인사이드, 아웃사이드, 바깥쪽으로. 그 다음에 먼저 색깔부터 바꿔봅시다. 검정색이네요. 제가 빨간색으로 주겠습니다. 그래야 좀 티가 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빨간색으로 글씨 주변으로 테두리 들어간 거 보이시죠? 네, 글씨 크기입니다. 스트로크가 이렇게 들어가겠네요. 자, 만약에 얘가 더 크다면 이렇게, 이런 글씨들 많이 봤을 거예요. 이런 글씨들 많이 봤을 겁니다. 자, 인사이드를 해버리면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 버려요. 이 테두리가 안쪽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경계 안쪽으로. 보통은 아웃사이드를 많이 써요. 바깥쪽으로.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그 아래 보면 이너 섀도우라는 게 있네요. 그림자입니다. 안쪽으로 그림자가 내려가는 거죠. 검정색으로 해볼까요? 잘 안 보이네.
자, 디스턴스. 글씨 색깔이 하얀색이라 그런가 제대로 안 보이네요. 다시 한번 봅시다. 자, 글자 색을 바꿔봅시다. 제가 글자 색을 노란색으로 바꿨고요. 자, 원래는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글자 안쪽으로 그림자가 들어가는 걸 말해요. 변하질 않네요. 조금 당황스럽긴 한데, 아까 여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드롭 섀도우는 이렇게 그림자가 이렇게 바깥쪽으로 맺혀진다면, 이너 섀도우는 이렇게 그림자가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마치 위에서 글자를 따내면 아래쪽에 그림자가 생기잖아요. 네, 그렇게 들어가는 걸 이너 섀도우라고 합니다. 아, 오파시티가 100%라서 그렇구나. 자, 보시면 안쪽으로 이렇게 그림자가 들어가는 거 보이시나요? 사이즈 작게 하고, 자, 이렇게요. 보이시나요? 이렇게 글씨가 파여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 맞습니까? 이렇게. 이너 섀도우, 그림자가 오브젝트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또 보실까요? 이렇게 보시면은요, 이렇게 레이어 아래 이펙트라고 해서 이렇게 떠요. 바로 이 이펙트를 더블 클릭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펙트가 뜹니다. 자, 그 다음엔 이너글루. 자, 이너글루는 안쪽으로 빛이 나오는 효과를 말합니다. 글루가 빛이 나오다 발산하다 이런 뜻이니까, 자, 글자의 색상을 좀 어둡게 해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빛이 발산하는 듯한 느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이너글루. 자, 이렇게요. 그러면 안쪽에서 빛이 나오는 느낌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다른 것도 보시죠. 자, 그 다음에 스테인. 네, 일명 스댕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스테인레스, 즉 금속 효과를 낼 때 사용하는 게 스테인입니다. 오파시티는 냅두고, 자, 디스턴스를 작게 하고 사이즈도 작게 하고, 그러면 이렇게 스테인레스 느낌이 나게 해요. 글씨이다 보니까 잘 효과가 나지는 않습니다만은 이미지를 통해서 하면 조금 더 효과가 나게 될 겁니다. 자, 이런 건 넘어가도 좋겠고요. 그 다음 컬러 오버레이. 컬러 오버레이는 내가 지정한 색으로 덮어쓰기입니다. 이렇게. 내가 색상을 굳이 바꾸지 않더라도 이렇게 내가 지정한 색으로 다 덮어 씌우는 것. 이게 컬러 오버레이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그라데이션을 통해서 오버레이를 한다는 뜻이죠. 자, 그라데이션 오버레이입니다. 어떤 오버레이인지, 자, 라이너인지 레디얼인지, 그리고 여기 보시면 어떤 그라데이션을 쓸 것인지. 자, 그라데이션의 방향도 이렇게 조절해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글씨가 그라데이션 효과 일어나고 있죠. 이런 것들은 종종 잘 사용해요. 자, 한번 해보시죠. 네, 그 다음은 패턴 오버레이요. 네, 우리가 만들었던 패턴들 있죠? 네, 이렇게 패턴들을 덮어 씌우게 할 수 있습니다. 패턴을 이용해서 이런 패턴 덮어 씌우기가 가능해지는 거죠.
그러면 이걸 활용하게 되면 여러분들 평면도나 인면도에 컬러링 할 때 어떨까요? 조금 더 쉬워지겠죠. 패턴을 만들고 굳이 필하지 않더라도 바로 여기 패턴 오버레이를 통해서 쉽고 빠르게 이미지를 만들 수 있겠죠.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엔 아우터 글루. 네, 바깥쪽으로 빛이 나오는 듯한 효과. 자, 보시면 이렇게요. 여기서 보셔야 되겠죠. 자, 오버레이를 좀 강하게 줘볼까요? 그 다음에 노이즈는 됐고요. 자, 범위를 조금 더 넓혀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빛이 나오는 효과가 들어가죠. 그럼 이런 건 어디다 쓰냐면 네온등 있죠. 네온등 효과를 줄 때 이런 효과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다음 또 보시죠. 드롭 섀도우. 우리가 이제 어제 한 내용이죠. 이렇게 그림자를 떨궈뜨리기. 그림자 떨궈뜨리는 게 드롭 섀도우. 그죠? 자, 이렇게 여러 가지 효과들을 이용해서 특수 효과들을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자, 여기다가 이렇게 제가 글씨를 썼는데 글씨가 잘 안 보여요. 글씨가 잘 안 보입니다. 그러면 글씨를 잘 보이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배경과 대비되는 색을 주면 되죠. 그죠? 자, 저는 이렇게 대비되는 색을 쓰고 싶은데 생각보다 밝아요. 검정색보다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검정색보다는 혹은 이렇게 다른 색을 주고 싶은데 별로 표시가 안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뒤에 나무가 있으면서 배경이 어지럽잖아요. 이럴 때 이제 이펙트를 쓰는 겁니다. 이펙트를 쓰는 거예요. 스트로크를 이용한다든지 이렇게 스트로크를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드롭 섀도우를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이너 섀도우를 이용한다든지 이렇게 우리가 여기서 효과를 주는 겁니다. 봐서 어떤 게 좋을까? 제가 보기에는 스트로크가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요. 스트로크 선택하고 사이즈를 이렇게 좀 키워버리는 거죠. 그러면 글씨가 조금 더 도드라져 보이고 어딜 갖다 넣든지 잘 보이는 거죠. 근데 이건 상황에 따라 달라요. 어디는 섀도우를, 어디는 드롭 섀도우를, 어떤 때는 컬러 오버레이를, 상황에 따라서 이게 계속 달라지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쪽으로 넘어가 보죠. 감추고, 감추고. 자, 여기에 테두리를 좀 돌리고 싶어요. 여기에 테두리를 좀 돌리고 싶어요. 자, 선택했습니다. 자, 스트로크 1픽셀 컬러 검정색. 그럼 이렇게 테두리 돌아간 거 보이시나요? 자요, 얘도 줄 거예요. 이 이미지가 얘잖아요. 그죠? 얘한테 주면 되나요? 자, 줘볼까요? 보이나요? 지금 스트로크 들어갔는데 이런 경우는 얘한테 줘야 돼요. 이렇게. 위치만 맞춰주는 거죠. 실제로 얘는 어떻게 돼요? 이걸 풀면 여기 있단 말이에요. 스트로크가 여기가 있단 말이에요. 스트로크가 사실은 여기 써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스트로크를 주느냐, 누구한테 이펙트를 주느냐, 이제 이런 것들이 여기서 갈리게 되는 거죠. 바로 이런 효과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실까요? 이제 우리가 이제 합성이라는 걸 하게 될 건데,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얘를 합성을 하고 싶어요.
자, 사이즈를 좀 작게 해봅시다. 너무 크니까. 자, 그 다음에 하나를 복사했고요. 그 다음에 자, 플립 호리젠탈. 자, 이렇게 두 장의 이미지를 만들어 놨습니다. 두 장의 이미지를 만들어 놨어요. 위에 있는 거에다가 마스크를 씌웠습니다. 우리가 했던 방식은 어떤 거예요? 여기다 열심히 검정색을 놓고 열심히 이렇게 칠한 거죠. 그죠? 자, 어떤가요? 합성됐나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두 장의 이미지를 놓고 레이어 복사하고 반전시키고 그리고 한번 합성을 해보시죠. 자, 이렇게 생긴 거예요. 원래 이미지는 이거예요. 그런데 제가 반전을 시켜서 이렇게 합성을 해봤습니다. 좀 어렵죠, 그죠? 자,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이제 또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기 있는 그라데이션 툴입니다. 그라데이션 툴은 바로 여기 있는 색상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눌러보시면 이렇게 여러 가지 그라데이션들이 나타나요. 제일 첫 번째 게 포그라운드에서 백그라운드로입니다. 이거 하시면은요. 포그라운드에서 백그라운드로, 포그라운드에서 백그라운드로 이렇게 그라데이션이 일어납니다. 드래그 하시면 돼요. 쭉 드래그 하시면 드래그한 방향으로 포그라운드에서 백그라운드로 이와 같이 그라데이션이 일어납니다. Shift 키를 누르고 해보세요.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수직으로 그라데이션이 들어갑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위에 보시면, 위에 메뉴를 보시면 이렇게요. 여기 눌러보시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자, 여기 요 끝으로 가면 설정 버튼이 있습니다. 설정 버튼을 눌러보세요. 아닌가? 맞지? 네. 설정 버튼이 이렇게 눌려집니다. 이렇게 눌러보세요. 여기를 눌러보세요. 여기 그라데이션 요 아이콘 있죠? 얘를 눌러보시면 이렇게 설정창이 뜹니다. 이 설정창을 가지고 우리가 주로 작업을 해요. 자, 설정창을 눌러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뭐 다른 건 별로 중요한 건 없는데 이 위에 버튼들 있죠? 아래 버튼 있죠? 위아래 버튼이 있습니다. 이렇게 눌러보면 선택이 돼요. 오파시티 100%, 로케이션 0 눌러보면 오파시티 100%, 로케이션 100. 그 다음에 여기 중간점이 있습니다. 이 중간점을 눌러보면 이렇게 오파시티는 안 나오지만 로케이션 50 이렇게 나옵니다. 얘를 이동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라데이션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아니 투명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우리가 조절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아래 누르면 색상이 나옵니다. 색상, 로케이션. 색상, 로케이션. 다시 말하면 이 윗줄은 투명도에 대한 내용이고 이 아래쪽은 색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쭉 움직여 보면 이만큼, 내가 여기서부터 드래그를 하는데 이만큼은 그냥 검정색으로 나오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라데이션 효과가 일어납니다. 이런 뜻이 돼요.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중간에 이렇게 클릭하면 이렇게 조절점들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조절점을 선택한 다음 색상은 마음대로 이렇게 바꿔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색상을 마음대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색상을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그리고 OK. 자, 보시죠. 드래그. 내가 지정한 색상으로 그라데이션 된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에 스머지 툴. 자, 스머지 툴을 찾아봅시다. 어디 갔을까요? 스머지가. 자, 스머지 툴입니다. 블로어하고 샤픈이 있어요. 블로어는 이미지를 뿌옇게 흐립니다. 샤프는 경계를 또렷하게 만듭니다. 자, 우리가 전에 배웠었죠? 닷지, 번 툴은 배웠을 거예요. 자, 보시면 블로어 툴입니다. 블로어 툴이라고 하는 건 이런 겁니다. 보시면 이렇게 이미지가 또렷하잖아요. 담장의 이미지가 또렷하잖아요. 드래그, 스트렝스를 100%로 가고 사이즈를 좀 키워봅시다. 이미지가 이렇게 뿌옇게 흐려지는 거 보이시나요? 블로어 툴은 이렇게 경계를 뿌옇게 흐리는 효과가 블로어 툴이에요. 자, 그럼 보시면 원본은 이건데 이렇게 바뀐 거죠. 보세요. 원본은 이렇게 또렷했었는데 블로어를 이용해서 경계가 흐릿해진 거죠.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경계를, 그러니까 즉 아웃포커싱 효과를 내는 효과가 바로 블로어 툴이란 말이죠. 자, 한번 해보실까요? 자, 블로어 툴 밑에 보시면 샤픈 툴이 있어요. 샤픈 툴은 반대로 경계를 또렷하게 만들어주는 건데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얘는 많이 쓰시면 안 돼요. 제가 이렇게 샤픈 툴을 써봤습니다. 자, 어떤가요? 자, 이 부분인데 어떤가요? 경계가 또렷해진 거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나? 자요. 경계가 또렷해진 거 보이시나요? 흐릿했던 경계가 또렷해집니다. 근데 샤픈 툴은 절대로 많이 쓰시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이렇게 여러 번 리터칭을 하게 되면 원색이 드러나 버립니다. 인공지능이 아니에요. 샤픈 툴은 경계를 드러나게 한다는 게 아니고 색상을 조금 더 또렷하게 해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샤픈 툴을 많이 쓰게 되면 이렇게 돼버려요. 원색이 드러나 버립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샤픈 툴은 많이 쓰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보통 샤픈 툴은 2번이나 3번 정도 그냥 가볍게 리터칭하는, 가볍게 이렇게 터치하는 정도? 그러면 이렇게 경계가 또렷해지는 거죠. 자, 샤픈 툴도 한번 써보시죠. 자, 이번엔 스머지입니다. 스머지는 샤픈 툴 아래에 있어요. 이 스머지 툴은 뭐냐면 손으로 이렇게 문지르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도화지에다 이렇게 크레파스를 칠하고 손으로 이렇게 문지르면 어떻게 되나요? 크레파스가 번졌죠. 네, 바로 그런 효과가 바로 스머지입니다. 번짐 효과예요. 자, 사이즈를 조절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미는 겁니다. 그럼 번져지는 거 보이시나요? 얘가 너무 커서 다시 보죠. 800에 600 레이어 하나 만들고 그라디언트 그 다음 스머지. 자, 이렇게 번져지는 거 보이시나요? 번지는 효과가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자, 열심히 문질러 봅시다. 자, 그럼 뭐가 되나요? 불꽃이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라데이션에는 재밌는 기능들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눌러서 보시면 여러 가지 그라데이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원형 그라데이션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원형으로. 그 다음에 자, 이렇게요. 여기서 시작해서 한 바퀴 이렇게 회전하는, 그 다음 혹은 원통형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요거는 여기다 놓으면 아마 잘 이해될 거예요. 자, 이렇게 원통형으로 모양이 보이시죠? 그 다음 그라데이션은 이렇게 피라미드 모양의 그라데이션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원형 그라데이션을 제가 선택을 했고요. 그러면 이렇게 그라데이션이 나오겠죠? 여기에 제가 다큰을 선택했습니다. 전면색을 제가 녹색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진한 녹색으로 했고요. 자, 다큰으로 해서 자, 칠해봤습니다. 어떤가요? 아, 이거 별론데. 다시 더 어두운 녹색을 써보죠. 자, 그라데이션. 다크를 썼기 때문에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어두운 쪽은 안 들어가고 밝은 부분만 이렇게 그라데이션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포, 식물의 세포 같은 거죠. 이렇게 식물의 세포나 낙엽 같은 것들을 표현할 때 이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여기에 반전 효과를 한번 줘버리면 또 재밌는 효과가 나와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마큐 툴이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죠. 이렇게 원형 마큐 툴이잖아요. 자, 이렇게 마큐 툴을 제가 선택을 했어요. 원형으로. 그리고 전면색은 흰색, 배경색은 뭐 녹색도 좋고, 자, 주황색을 써볼까요? 이렇게 조금 더 진한 주황색. 네. 그 다음에 그라데이션에서 원형 그라데이션을 주고, 자, 이렇게요. 드래그. 어라. 다시, 네. 패더 값이 들어갔죠? 패더 값 빼고, 안티알레스 넣고, 다시. 자, 그라데이션을 주게 되면, 이렇게요. 풍선 같은 느낌이 나죠? 자, 한번 해보실까요? 자, 우리가 아까 불러드렸던 이미지를 제가 다시 불러볼 건데요. 자, 반대로 하나 놓고, 자, 컨트롤 T. 자, 그 다음 여기다 마스크를 주고, 이번에 그라데이션을 줄 건데요. 자, 마스크에 들어가는 그라데이션은 검정색 혹은 흰색이죠. 검정색은 투명하게 하고 흰색은 불투명하게 하고. 자, 드래그. 어떻게 되나요? 내용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자, 드래그. 자, 다시 한번 보죠. 드래그. 자, 어떤가요? 간단하게 합성되는 거 보이시나요? 그라데이션을 이용하니까, 자, 그라데이션을 이렇게 쓰는 거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쓰면 이 부분부터 점점 불투명해진단 말이죠. 이렇게 투명과 불투명이 이렇게 완성이 되겠지만, 그라데이션을 여기서 요만큼만 쓰는 겁니다. 요만큼만. 요렇게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서 썼으니까 이 안쪽은 다 검정색이고,
여기까지만 그라데이션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합성이 조금 더 쉬워집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예전엔 이런 것도 참 많이 했었어요. 어떤 걸 했었냐면, 자, 브러쉬 툴을 이용해서 색상을 칠할 건데, 이렇게 브러쉬 툴을 이용해서 이렇게 색상을 칠할 건데, 브러쉬 툴에 여기 디퓨즈라는 게 있어요. 디퍼런스. 그러면 이렇게 반대가 되는 색상이 나옵니다. 이렇게. 색상이 서로 이렇게 반대되는 색상이 나와요. 자, 색상을 또 바꿔볼까요? 조금씩 경계를 이동해 가면서 색칠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또 색상을 움직여 볼까요? 디퍼런스는 반대되는 색상, 즉 180도 되는 색상을 만들어주는 게 디퍼런스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반대되는 색상을 자연스럽게 만들어냅니다. 이렇게요. 이런 화려한 작업을 하고자 할 때, 이런 디퍼런스를 이용하면 재밌는 작업들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제가 이렇게 놨어요. 허스키에다가 마스크도 놨고요. 그라데이션에 원형 그라데이션. 자, 반대로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이렇게요. 다큰이네. 자, 노멀로 놓고, 그러면 자, 어떻게 되나요? 자연스럽게 합성이 되는 거 보이시나요? 그라데이션의 범위에 따라서 이렇게 합성되는 범위를 조절해 줄 수 있어요. 또 하나, 이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기 펜툴입니다. 다른 건 이제 거진 다 됐으니까 이 펜툴이에요. 우리가 이 펜툴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떤 걸로 할까요? 여기서 하지요. 자, 펜툴입니다. 펜툴은 말 그대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클릭하면 이렇게 선이 만들어집니다. 근데요, 드래그하면 곡선으로도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시작점 클릭하면 도형이 이렇게 닫혀요. 자, 한번 해보실까요? 그럼 펜툴을 언제 쓰느냐? 여기는 펜툴이 없네요. 윈도우 메뉴에 보시면 여기 패스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패스요. 바로 여기 들어가 있어요. 얘를 그리면 이렇게 패스가 만들어집니다. 보시면 얘를 눌러서 마스크를 만들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마스크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런데 이런 기능들을 주로 많이 써요. 여기 나와 있는 요 기능이요. 마스크도 쓰지만 요 점선 부분 있죠. 여기 셀렉션이고요. 얘가 스트로크고요. 얘가 필입니다. 누르고 필. 색 채워진 거 보이시나요? 선택하고 클릭. 색이 채워지죠? 선택하고 클릭. 그럼 이렇게 테두리를 따라서 그립니다. 자, 여기 눌러보시면은요, 스트로크 패스라는 게 있어요. 스트로크 패스를 눌러보시면 어떤 걸로 할 건지, 펜슬로 할 건지, 브러쉬로 할 건지, 이레이즈로 할 건지, 뭘로 할 건지 나와요. 지금 펜슬로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펜슬 툴에 가서 펜슬 툴의 크기를 지정해 주셔야 돼요.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러면 선택하고, 그럼 펜슬 이 두께가 달라지는 거죠.
선택하고 셀렉트, 선택이요. 이 세 가지 기능을 제일 많이 씁니다. 펜 툴을 이용해서. 자, 한번 해보시죠. 펜 툴에는요, 이렇게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보면 셀렉션 툴이 있어요. 이렇게 선택하면 패스가 전체 선택이 됩니다. 하얀색은 이렇게 조절점들을 선택할 수 있어요. 점들을 이렇게 선택해서 하나씩 움직이는 거고, 이 검정색 패스는 전체를 움직이게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나씩 움직여서 조절되는 거 보이시죠? 선택하고 이런 식으로 모양이 바뀌는 게 보이시죠? 근데 여기에 정점을 추가하고 싶어요. 혹은 빼고 싶어요. 이럴 때 쓰는 게 바로 펜 툴입니다. 여기 보시면 Add Anchor Point 클릭하시면 이와 같이 앵커 포인트가 추가가 되고, Delete Anchor Point 클릭하면 앵커 포인트가 이와 같이 삭제가 됩니다. 근데 맨 아래 보시면 Convert Point 툴이라는 게 있어요. 첫 번째로 클릭하게 되면 그냥 포인트가 돼요. 두 번째로 드래그하게 되면 이와 같이 곡선이 나타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이 핸들이라고 하는데, 이 핸들을 움직이게 되면 이렇게 방향이 따로따로 움직이게 됩니다. 이런 식이 되는 거죠. 만약에 내가 핸들을 함께 움직이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는 다이렉트 셀렉션을 쓰셔야 됩니다. 이 다이렉트 셀렉션이 핸들을 함께 움직이는 거고, 핸들이 이미 따로따로 움직이기 시작했으면 더 이상 안 돼요. 자, 한번 해보시죠. 그렇다면 이렇게 해볼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강아지가 있죠. 여기를 펜 툴로 따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펜 툴로 이렇게 펜 툴로 따는 겁니다. 저는 그냥 이렇게 클릭 해가지고 직선으로 먼저 따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커브를 조절해서 모양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저는 주로 작업을 많이 해요. 자, 그러면 이렇게 금방 따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따냈고 어떻게 하면 돼요? 마스크 꾹 눌러버리면 그냥 간단하게 합성돼 버리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자, 한번 해보실까요? 이렇게 경로 따가지고 마우스 꾹꾹 누르면 돼요. 그러면 그냥 합성돼요. 한번 해보시죠.